초고령 사회입니다. 국내 치매 환자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2015년에는 63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수가 작년에는 105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자,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는 혈관성 치매와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눠봤던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주에 정리해 주신 얘기에 따르면 치매라는 건 여전히 낫게 하는 약은 없다. 좀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고 초창기에 더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알츠하이머가 그렇고요.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치료가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 치매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성 단백질이 잘 제거가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현상 유지 수준에서 이제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라는 거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매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라는 거는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치매의 종류라는 거,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좀 헷갈리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사람 이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생각되시지만 그냥 노화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네.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를 위축시키는 치매의 대부분은 뇌의 영양이라든지 독성이라든지 뭐 퇴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뇌가 쭈그러드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의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기억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노화가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수는 이제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의식에 대한 부분, 인지장애를 동반하시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치매로 구분하는데 혈관성 치매는 대략 한 1~20% 정도 되신다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치매들이 있는데 알코올성 치매도 요새는 이제 점점 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좀 있고 전반적으로 치매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평균 연령과 그 고령화 시대와 연관성이 높아서 90세 이상이 되면 전혀 뭐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징후가 없이 그 치매가 시작하시는 단순한 노화도 그렇게 이제 워낙 뇌가 많이 쭈그러들게 되면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은 오히려 그 치매의 증상이 완만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자주 봐야 되는 또 정복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오늘도 이 질문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여쭤보면 건망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치매가 될 수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 어제 참 많이, 아니 지난주에 참 많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까? 건망증의 다음 단계는 경도인지 장애. 가 되겠고 경도인지 장애의 다음 단계가 이제 치매인 거죠. 그래서 건망증에서 경도인지 장애로 가는 분 많지 않고요. 또 경도인지 장애에서도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에서도 한 매년 한 10% 정도가 이제 치매 진단까지 가시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건망증이 치매로 이렇게 연관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매의 전조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기억력 감퇴, 단기 기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건망증을 치매로 의심하게 걱정시키게 만드는 증상이죠. 여러 가지 행동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장애를 수반하는 그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혈관성 치매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네.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어떻습니까? 알츠하이머가 완만한 기억력 감퇴부터 또는 이제 언어가 약간 어눌해지고 그렇죠. 이제 어눌이 아니고 이제 대명사적인 잘 생각 구체적인 못하고. 명사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맞아요. 회상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걸 언어로 구사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진압력 상실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월인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얘기하는 저 사람은 누군지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이제 중증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완만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혈관성 치매는
후반기에 알츠하이머의 후반기에 나타나는 뭐 편마비라든지 기타 이런 장애들이 언어 장애라든지 말을 못하는 아까처럼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연화 장애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중풍이 오고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중풍이 생기고 좀 지나서 중풍 때문에 중풍이라 하는 것은 저 여러 가지 또 종류가 또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뇌혈관이 영향을 받아서 이후로 뇌 위축을 유발한다면 치매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중풍 환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연구 학계마다 다릅니다만 6%에서 30%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중풍 오신 분들이 혈관성 치매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풍이 오는 그러니까 질병적인 어떤 혈관성 치매도 있지만 네. 외상적인 어떤 혈관 질환을 겪으시면 그때에도 혈관성 치매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혈관성 치매가 그 이제 중풍 이후에 발생하게 되지만 중풍으로 그 보행이 좀 어눌하시다가 2차적으로 넘어지시면서 그 혈관의 영양 공급을 더 막아버리는 출혈도 추가로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요. 왕왕 넘어지시면서 진짜 처음부터 외상성으로 그 뇌진탕이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그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중풍 다음에 혈관성 치매로 가는 게 6 내지 30%이기 때문에 중풍이 아닌 외상성 어떤 뇌진탕에 의한 부분이 치매까지 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상성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게 약간 치매 증상이 보이신다. 그러면 그 전부터 약간 증상이 있으셨는데 느끼지 못했던 거일까요? 이렇게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대략 출혈에 의해서 뇌진탕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3개월 정도까지 문제가 없이 인지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괜찮은 겁니다. 근데 대략 3개월 정도 되면 뇌의 혈액 공급,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나타나시게 되는 것은 혈관의 그 기능이 퇴행되면서 중풍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코올성이 혈관성으로 진행되거나 혈관성이 알코올성으로 진행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는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진행시키는 그러니까 알코올성 치매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네. 알코올성 치매는 그 어떤 블랙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코올의 데미지를 계속 누적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뇌가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인데 혈관성 치매가 이미 있는 분인 경우에 네. 또는 올랑말랑한 경우에 포금을 해서 음주가 진행을 촉발시키는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여러 가지 치매 종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치매 종류에 따라서 뭔가 증상이 다 다른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증상은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떤 증상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절차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보는 것인데 좀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진행되고요. 천천히 처음에 걱정하시는 건망증부터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지장애가 조금씩 시작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단기 기억이라 해서 근래의 것을 위주로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옛날 것은 또 잘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언어 장애, 대명사를 주로 사용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진압력 상실하고 등등등등 이제 전두엽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우울증부터 뭐 화를 많이 내신다든지 이런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팔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편마비가 오거나 이제 그 보행 장애가 오거나 이제 와병 생활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혈관성 치매는 거꾸로 밑에서 팔다리를 못 쓰는 게 먼저 온다는 거죠. 예, 편마비 또는 호흡 장애, 연화 장애 또는 이제 그 눈이 한쪽만 안 보인다든지 뇌의 한쪽만 그 중풍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먼저 그렇죠. 일어난다. 편마디적인 부분. 그래서 누워 있고 와병 생활하시고 이런 쪽이 먼저 오고 이어서 3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내에 따라서 물론
중풍이 오고 한 10년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그래서 대부분 근데 하여튼 1년 그 내외에 인지장애가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면 이제 혈관성 치매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성 치매는요? 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술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오죠. 그렇죠. 야, 술 한 번 먹으면 뇌 몇 개가 죽어 뇌세포가 이런 이제 농담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과음을 했느냐 또 그분이 알코올에 대한 분해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뇌세포의 손상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만 폭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필름 끊기는 횟수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다음 날 뇌세포의 손상이 많이 오겠죠. 네. 그러나 전체 뇌세포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1000조 개의 뭐그저 시내스페로가 있고 뭐 등등등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뉴런이 뭐 몇백억 개고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못 느끼는 겁니다. 죽고 있는데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많이 망가지면 여기저기 이제 혈관이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이제 뇌세포가 손상된 부분에 혈류가 안 가고 그런 것이 점점 퍼지면서 자기들끼리 얽히고 설기면서 혈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 주변에 그 영양 공급을 못 해주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특히 그런 분들 전두엽 쪽에 가서 이제 먼저 진행이 되는 양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풍 환자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이제 그 주폭이라고 하죠. 술 먹고 이렇게 막 성격이 포악해지시는 그런 현상이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에는 없거나 늦게 나타나는데 네. 이제 알코올성 치매는 초기에 그러니까 블랙아웃 필름이 끊기는 증상과 주폭의 어떤 성격 난폭해지는 그런 성격이 먼저 인지장애보다 수반된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세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치매 얘기를 하면서 전두엽, 측두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역할이 어떤 거길래 여기가 손상이 되면 이제 치매하고 연관이 깊은가요? 주로 이제 전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인내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했는데 전두엽 쪽으로 파이프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두엽이니까 이제 다행히 생명에 적이 없어서 수술해서 이제 여기가 찌그러지신 거죠. 네. 그러고 났더니 그 광산 소장으로 굉장히 꼼꼼하고 모범적인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정리도 안 하고 폭력적이고 이제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무너지고 시간관념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전두엽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망가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폭력적이 된다든지 막 막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측두엽도 비슷한. 측두엽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뇌마다 다 그루브들이라서 그쵸. 영역이 네. 있습니다만 또 측두부 같은 경우에는 전두엽이랑 같이 연동해서도 잘 움직이는 데다가 측두엽에는 이제 청각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든지 뭐 이명 뭐 이런 것이 같이 동반되거나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돼 쓰러지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요. 1499님께서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인데 블랙아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치매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다음 날 숙취가 있다면 네. 머리가 띵 하다면 물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블랙아웃이 없다는 것은 아직 알코올성 치매가 아니라는 뜻이고 음주의 횟수가 주당 2회를 넘어가거나 독주를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신다든지 하면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블랙아웃이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아직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술만 마시면 필름 끊기는데? 하는 분들은 네. 그럼 내가 지금 시작된 건가? 진단의 1순위죠. 1번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단 1순위가 이제 블랙아웃이고 이제 2번이 주폭 성향이고 그다음이 이제 그 기억, 인지 기능 이제 저하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면 굉장히 큰 거네요. 필름을 끊기신다면 일단 뇌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빈속에 드셨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드셨다든지 또는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드시거나 하려면 뇌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셨을 때 나 이제 그만 잘래 하고 닫는 건데 그런 현상이 현재 진단을 받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뇌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병이 튈지 모르는 거죠. 나는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좀 크다. 혹은 나는 치매 유전인자가 좀 있다 하는 분들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 하고 이제 알츠하이머의 또 차이점이 알츠하이머는 그 전체 환자의 한 5-60%가 유전적 성향을 보인다 하거든요. 네. 또는 이제 초로성 40-50대에 오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 염색체의 어떤 돌연 변이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나는 부모님에서 이런 걸 받았구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또 좀 다릅니다. 혈관성 치매가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증거는 좀 적은 편인데 대신 혈관성 치매와 관련이 있는 질환들, 매개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은 유전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런 증상들이 결국에는 중풍을 유발하는 거죠. 중풍이라는 것이 결국은 뇌혈관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혈압약을 잘 안 드셨다든지 스트레스 받았다든지 하면서 그 막히는 것은 뇌경색, 터지는 것은 뇌출혈, 또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뇌허혈성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다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제 결국은 다 성인성 질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연관인자 중에 유전인자가 많으므로 네. 그런 성인인자가 검진에 나오신다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죠. 미리 예를 들어서 원장님, 네. 제가 네. 약간 혈관 질환들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면 치매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미리부터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미리부터 예방을 좀 할 수는 없나요? 뭐 침을 맞든 아니면 뇌 건강을 좀 위해서 어떤 한약을 미리 먹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론입니다. 묻는다면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치매나 이런 병들은 수천 년, 1-2천 년 전부터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그 실록에도 네. 이제 많은 기록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때 누가 했겠습니까? 허준 같은 그런 한의사들이 하셨겠죠. 그 처방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혈압이 높고 이런 분들한테 쓰는 그런 약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이 우황청심환이잖아요. 예, 하물며 어린 중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총명탕 이런 거 쓰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총명탕에 비슷한 변방이 노화 방지약만 섞으면 노인들 치매 예방약입니다.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약들부터 지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뇌의 독성이잖아요. 뇌의 독성을 없애주는 그래서 대변이나 소변을 통해서 독성을 배출해주면서 뇌의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약이 별도 구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앞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치료는 안 되고 이렇게 좀 더디게 가는 그렇죠. 진행되도록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치료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중풍을 예방을 하기도 하지만 중풍 재활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독성 반응으로 네. 뇌에 침착돼 있는 경우가 아니고 혈관이 터져서 또는 막혀서 일시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혈관을 재생할 수 있는 뇌세포의 재생은 쉽지 않지만 혈관의 재생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재생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또 이제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중풍성은 재활을 잘 하고 중풍 치료약과 예방약을 쓰고 하게 되면 중풍성 오히려 잘 되고요. 거기다가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술만 끊으면 또 이제 간경변이나 이런 쪽까지 가지 않았다면 이제 간에 의한 간성 뇌병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아니라면 네. 술을 끊고 관리를 하신다면 또 알코올성 치매도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5277님께서 아버지께서 뇌를 좀 다치신 이후에 선망 증세를 보이시는데요. 선망 증세랑 혈관성 치매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증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뇌를 다치셨다는 부분이 이제 중풍성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혈관성 주제니까 중풍성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다면 약간 나중 단계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초기에 어떤 반신불수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데 선망이 초기부터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 유형이라 보셔도 되는 것이 알츠하이머가 선망이 늦게 나타납니다. 아주 후반기에. 그런데 이제 혈관성은 초기에도 잘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아서 그런 선망이 혈관성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망 역시도 나아질 수 있다. 혈관성 치매에서 그 혈관의 그 노화 정도, 그 혈관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블랙아웃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좀 멀리하면 괜찮아지겠죠? 라는 말씀 주셨어요. 방금 전에 좀 네.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알코올성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술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끊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알코올 의존증이나 알코올 중독증인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을 했을 때 네. 끊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업무적이라든지 네. 밤에 잠이 안 와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컨트롤이 잘 되는데 끊을 네.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서 지금 질문자님처럼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그렇죠.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희망적인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당부하고 싶거나 못 전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알코올성 치매가 두드러지고 또 그런 것이 여러 당류,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분이 맞아.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밤에 수면이 또 문제가 되는데 수면 때 저희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의 초로성 아니면 치매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나중에 노년에 가서 뇌에 여러 가지 파킨슨이라든지 기타 렘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치매 같은 질환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으신 거기 때문에 끊겠습니다. 젊어서부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휴대폰 게임 끊으십시오, 여러분. 휴대폰으로 밤에 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잠도 잘 주무시고요. 이렇게 당부 주셨습니다. 우리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